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다. 당시 나는 차가운 바닥에 자주 앉아 항문이 가려워 긁다 보니 어린 나이부터 벌써 항문이 노쇠하여 집 소파에 앉을 때마다 치질 매트를 바닥에 깔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학생의 신분으로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법. 나 때는 학교에 11시까지는 야자가 필수였다. 다만 이러한 혹독한 야자 속에서도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이 초절절 미소녀 아이돌과 같은 미모를 지녔으며 30대임에도 잡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뽀얀 피부에 늘씬한 각선미에 잘록한 허리 아리따운 긴 생머리를 찰랑거렸기에 야자 시간에도 버틸 수 있었다. 그랬다. 우리는 남고였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렇게 아름답다니 야자하는 시간이 늦은 밤 11시를 넘더라도 우리는 사실 새벽 4시까지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녀는 잠꾸러기라고 밤 11시까지의 야자 시간을 준수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의 솜털 같은 뽀얀 피부를 우리는 매일 보고 싶었으니 말이다. 그날도 11시까지의 행복의 겨운 야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집에 도착하니 안방의 불도 다 꺼져 있고 집에 부모님의 신발도 다 없었다. 아, 나 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구나.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찔끔 새어나왔으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 같다. 당시 안방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책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내 필수 아이템 치질 매트를 소중하게 바닥에 안착시켜 차분하게 앉았다. 그리고 자주 액정을 깨먹는 바람에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팬티 속에 넣어둔 스마트폰을 꺼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렸는데 괘씸했다. 얼마 전에 딱풀로 바른 카네이션까지 달아드렸는데 나만 빼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다니 하지만 부모님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기에는 너무도 피곤하여 애써 넘기기로 했다. 나는 버튼을 눌러 옥가상에게 전화를 걸었다. 물론 옥가상은 아까상과 맛있는 것을 먹고 있겠지만 우리 집안의 내력은 무언가를 먹을 때 결코 서로가 가까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전화를 누구누구에게 해봐라는 식으로 한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집안의 내력 역시나 옥가상은 뭘 씹어먹는지 아까상이 어디 있냐는 내 물음에도 쩝쩝 소리를 내며 어딨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쩝쩝 소리가 저렇게 매끄럽게 나오는 거를 봐서는 삼겹살에 마늘 2점의 쌈장을 얹어 상추와 깻잎을 돌돌 말아 입안에 넣고 24번이나 씹고 난 뒤 음식물이 어느 정도 기도를 지나 위에 안착하여 장으로 내려간 듯한 소리였다. 나는 침이 입가에 줄줄 고였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다이얼의 버튼 한 번을 꾹 눌러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래 같았으면 그냥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좌우를 살피며 누가 오나 단단히 확인을 한 뒤 불을 끄고 몰래 컴퓨터를 켜고는 외가리 폴더 속 그녀들을 바라보며 사춘기에 불타는 정열을 만끽하다 시무룩해지면 잠에 빠져들 생각이었으나 잘 기억은 안 나도 아까상에게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혹여나 너무 앉아있다 보면 외가리 폴더 속 그녀들이 떠오를 것 같아. 자리에 일어나 거실 발코니 쪽 에어컨을 서성이며 수화음을 기다렸다. 내가 금욕 수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기의 딸깍 소리와 함께 아까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나고 물으니 아까상은 근처의 동창들을 만나 간단한 모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거짓말이다. 여전히 쩝쩝 소리가 저리 나는데 여전히 오는 중이라니. 차마 나 빼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다 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술을 꾹 참고 버텼다. 아까상은 그것을 인지했는지 나에게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고 왔냐 물었다. 나는 괘씸했지만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할 말을 다 전달하면서 집에 도착하려면 30분쯤 걸린다길래 대강 알았다고 말을 하고 끊으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목소리가 간드러진 것을 봐서는 약 20대 후반가량의 미시녀를 연상시키는 어떤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나는 순간 뇌리에 스치는 옥가상의 말이 떠올랐다. 너희 아까상 요즘 여자 아이돌에 푹 빠졌다. 이 말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쩌면 옥가상과 밥을 먹는 게 아닌 그 아이돌과 비슷한 외모의 여성과 만나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살짝 돋았다. 불륜. 만약 불륜의 현장이라면 내가 급습하여 아까상의 만행을 옥가상에게 털어놓기 위해서라고 말이다. 나는 잠시 어버버거리며 아까상 혹시 옆에 여자 있어. 그러나 아까상이 까르르륵 웃으며 혹시 내 아빠가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줄 아냐. 이러면서 내 엄마가 저 멀리서 지금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사장이 잘생겨서 목소리 바꾼 거라고 말해줬다. 아, 옥가상. 잘생긴 남자라면 저랬지. 착각했다.
그렇게 나는 아까상과 농담 같은 소리를 몇 마디 주고받다가 전화를 끊고 이제 막 잠에 들려고 방으로 들어가는 중에 우리 집에는 밤에 들어가면 소파 옆에 에어컨이 있고 에어컨과 안방이 마주보는 구조였는데 내가 현관에 있다가 자리를 벗어나니 센서등이 꺼져 안방에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는데 순간 에어컨 표면에 웬 여자가, 그것도 비키니 차림의 매우 섹시한 여성이 아에가오의 표정을 지은 채 안방의 안쪽에 서 있는데 나는 순간 몸이 굳고 말았다. 심장은 벌렁벌렁 걸었다. 저렇게 섹시한 여성이 대체 어떻게? 내 심장은 순간 160팜까지 뛰고 있었다. 저런 여성은 내 컴퓨터 속 외가리 폴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혹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아에가오 표정까지 지은 채로 에어컨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니 코끼리의 전조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나는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애써 잘못 봤겠거니 하면서 고개를 돌려 안방을 확인하는데 이럴 수가. 저토록 아름답다니.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이게 현실일까? 나는 못생겼는데. 그런 나에게 저런 미녀가. 그녀는 마치 나에게 다가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부모님은 약 30분 뒤에 오신다고 했다. 그런데 저런 미녀가 내 집에 그것도 안방에 있다니 이건 어쩌면 나에게 첫 경험의 순간이 마법처럼 찾아오는 때가 이런 경우구나 싶었다. 나는 당장에 혹여나 부모님의 차가 도착하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 현관을 박차고 나가 밖을 확인했다. 부모님의 차가 보이질 않는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일. 나는 아파트를 빠져나가 확인하고는 허탈함이 밀려왔다. 아, 안 돼. 30분 뒤에 오기로 했잖아. 근데 번호판. 부모님 거야. 부모님은 나를 보자 왜 나와 있냐며 물었다. 나는 안방에 웬 비키니 미녀가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아니. 그냥 오랜만에 마중 나가려고 했지. 라며 말을 얼버무렸고 부모님은 잠시 기다리라며 나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안 돼. 내 첫 경험. 나는 착잡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러면 안 되지만 여전히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내가 막 집에 도착하고 안방에 시선을 옮긴 순간 그 여자는 없었다. 심지어 내가 아무 일도 없는 듯 고개를 휘적휘적거리며 대충 구석구석 여자가 있을 만한 곳을 살폈는데 그 여자는 없었다. 내가 밖을 나가고 나서 그 매혹적인 몸을 이끌고 같이 나간 듯 싶었다.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 일을 나중에 설명하니 아까상은 내 머리를 툭 때리며 그날 옆집에 이사가는 섹시한 여자가 있었는데 술 취해서 집을 착각한 것 같다고 말해줬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내 인생의 첫 경험이 비록 술에 취했지만 그 미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말이다. 2년이 지난 나는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 없다.